저 이제 특검에게 제가 다른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문서 만든 사람 찾아야 돼요. 문서 만든 사람. 장관들에게 그런데 나눠준 문서 중요합니다. 만든 이게 예. 핵심 키포인트예요. 네. 김용영 같은 수준에서는 만들 수 없어요. 그거. 그 문서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보위, 그다음에 합동수사본부, 그다음에 하나가 예산 만드는 거. 그 세 가지요. 이거는 전두환 쿠데타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는 모르는 거야. 아하. 이걸 아는 사람이 누군가 추론을 해보면요. 분명히 박성재는 합수부를 아는 거야. 합동수사본부를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럼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인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많이 물어봤네요. 기자들은 네. 우리 기자가 영장 진짜. 발부와 이제 기각에 대해서 좀 어떤 그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기자들이 꿈이 방이 정치부도 똑같잖아요. 같이 이제 출입처에 같이 하니까 7명 정도 방에 있는데 네. 자기들끼리 늘 내기를 하대 영장 심사를 하게 되면 발부냐 기각이냐. 박성재 관련해 보도를 하니까 그 내용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손을 들기 시작을 했는데 7명 중에 4명이 주르르 다 발부에 걸었대.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머지 3명이 어쩔 수 없이 기각에 걸었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기자들도 대부분 기사 써보니까 이거는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각이 되니까 그걸 맞닥뜨린 기자들도 황당하다는 겁니다. 지금. 아하.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정치적 의심이 돼요. 아까 우리 그 구 기자님은 법관들이 가지는 네. 선민의식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정치적 의심이 됩니다. 대법원과 국회 갈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후에 출국 금지 인력을 대기시키고 구치소 수용 인원을 점검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건 적극적인 가담자. 다 알고 있는 거지. 아니 그리고 심지어는 그 12월 4일날 새벽 1시쯤에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수용 가능 인원을 문건을 보고했는데 그걸 또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 그래 그런 우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기각 사유를 썼다는 게 약간 박종호 그럼 어떤 네. 사람입니까? 이 판사는. 박정호요? 나쁜 사람이죠. 아니 과거에 아니 어떠한 총평을 하지 말고 어떠한 선고를 했던 사람이었냐고. 사람인지 네. 과거에. 전력이 있는 건지. 근데 저는 전력을 가지고 사실은 많이 비판할 얘기하고 건 싶진 아니에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개별의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의 그 판단이 준 거라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적어도 이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본 증거들이 판사가 본 것보다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수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를 예측을 했는데 그 사람은 10이고 100을 더 봐놓고도 기각서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들면 한덕수도 그랬잖아요. 한덕수도 저는 그때 기각됐을 때 그럴 수도 있다고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CCTV 영상 보니까 기각된 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영장 그 자꾸 청구에 이제 대한 느낌이 우리 일부 판사지만 조희대와 감정이입되고 있지 않나. 자꾸 이런 의심이 들어요. 비극적인 일인데 그거는. 아 근데 그런 의심이 되면은 지금 국회가 대법원장을 찾아가는 이런 어떤 촌극 같은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국민으로서는 들거든요. 계속 문제 제기하는 계속 측에서는 기싸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법사위를 통해서 여야가 갈등을 하는 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나. 안 하든가 옳은 얘기입니다. 아니면 끝장을 봐라 진짜. 맞아요. 끝장을 밤샘을 봐라. 하든가 거기서 끝장을 그냥. 봐라. 예. 그래서 제가 그 제안 드렸어요. 이거 그냥 국정감사 끝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위원회 띄워라. 사법부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그 조희대 자신 없으면은 직위원이라도 탄핵해라. 그렇게 해서 뭔가 매듭을 짓고 결론을 지어야지. 하는 둥 마는 둥 잠깐 불렀다 그러니까, 보내고. 예. 그건 예. 진짜 벌집만 건드려 놓고 끝나는 느낌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 누가 계속 생각나요. 난 생각 안 나. 예. 누군지 박진희 박진희 모르겠어, 나는. 원장님 넘어요. 우리 편 맞아요? 저 목소리는 중랑구 쪽인데. 아니 그리고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렇게 정치 관련해서 해설을 하시면서 중요한 정치인들에 대한 영장 여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저도 이 법조 출입을 좀 해봤지만은 사실은 이게 과거의 법원이 어떤 게 문제였냐면은 영장을 너무 많이 내줘서 문제였어. 자판기라고. 특히 특수수사 같은 거는 맞네, 영장 맞네. 자판기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러네. 대검 중수부에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수사한다. 무조건 영장 발부가 많이 돼. 근데 유독 특검에서는 묘하게도 기각이 빈번하게 나오는 이유가 물론 그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범주를 놓고 보면 그간에 너무 많이 발부가 근데 됐는지도 내란 몰라.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런데 잡범도 아니고. 심지어 내란 사건에도 연속적으로 주요 피고인에 대해서 기각이 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안 될 수가 없어요. 일부 법관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감정이입설.
그거 오늘 근데 쇼츠로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감정이 입설.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음. 특검에서 재영장 청구하면 네. 발부될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어제 저녁에 JTBC 단독 보도도 나왔고 그건 증거 인멸이잖아요. 아 그건 확실히 그죠. 네. 맞다면은. 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 뭐 여러 가지 다 제출하게 되면 나오지 네. 않을까 이제는. 당장 그렇게 돼야죠. 아 우리 장수환님이 또 이제 법원 문제에 공정하게 좀 말씀을 좀 이렇게 균형적으로 하시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독 이렇게 그래도 단호한 입장을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어제 네. 다른 방송에서 무조건 계속 밟으라고 그랬구나. 이건 99% 발부죠. 이런 사람을 발부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CCTV 보십시오. 저기서 앉아가지고 지금 부추기고 있잖아요. 막 이랬거든. 제 예측을 틀리게 했잖아요. 요즘에 예측 계속 떨어지시니까. 나쁜 판사야. 안 돼요. 그런 상황인 거고. 아니, 근데 그리고 존중은 이제,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써 옳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캄보디아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캄보디아 경찰이 해야죠. 캄보디아에 구금된 이거 자금 이거 아무래도 죄를 진 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63명의 인터폴 죽색수배 완료자부터 신속히 송환을 추진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사람들을 잡아오면 그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범행 행각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정말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를 보면은 국감을 왜 하는가, 언론이 왜 존재하는가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향신문 오늘 보도에 의하면은 작년 국감에서 이 부분 분명히 지적이 맞아요. 됐다라고 지적했다는 되어 거잖아요. 있잖아요. 예. 경향신문을 보시면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각종 이제 시사 고발 프로그램, 엄청 그알, 나왔어요. 맞아요. 네. PD 수첩, 이거 드라마 영화 소재까지 됐다고. 영화 저기 네. 범죄 도시. 도시 2, 네, 그다음에 모범 카지노 택시. 다 나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정부가 대처를 안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노출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그 계기 사고 특히나 근데 이 이게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제도와 규정의 네.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건 네. 되게 잘했다고 보여지거든. 아. 왜냐하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행안부로서는 어떻게 더 경찰관들을 할 수가 없다. 파견할 수가 없는 아. 거야. 예. 파견하려면은 여러 가지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뭐 범죄가 몇 명 늘어나야 되고 뭐 피해가 어떻게 해야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인원 대비 뭐 부족하니까 1명, 2명 더 파견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어긋난 네. 결정을 장관 쪽에서는 못 해요. 실무 공무원이 못 합니다. 그 규정을 넘어선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은 대통령밖에 할 수밖에 통치행. 없어요. 아, 통치행위니까. 그럼 네. 이게 여러 가지 규정에 안 맞는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지더라도 이거는 문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오히려 이제 상을 줘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시하지 않았다면은 이건 아마 더 시간이 질질 끌어지고 TF 구성 이것도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바나나값 뭐 동네 서점 얘기하는 거는 좀 아유 왜 짜쳐 그런 생각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는 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유, 당연하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결정과 결단을 잘하셨다. 아니, 저도 좋았던 포인트가 사실은 이거 맨 처음에 제기한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좀 먼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문제 제기했네? 이걸 정부가 받아 말어.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신속하게 그렇죠. 대통령실이 결정 어. 내렸다는 게 그것도 나쁘지 않게 보였어요, 솔직히.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 덧붙여서 국가의 존재 이유, 그 다음에 강대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이면 어떻게 할까? 아, 군대 CIA가 이미 들어갔지. 해결했지. 네, 들어갔죠. 707 한 달려갔죠, 이미 비행기 지금 날라갔지. 보니까. 네. 자, 윤석열 시절에 용산 대통령실을 미국이 도청을 합니다.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죠, 불법이죠. 명백한. 네. 국제법상의 불법이죠. 근데 국제법이라는 게 국내법보다도 사실 별 인정 못 받는 게 그렇죠. 국제법이잖아요. 네. 약육강식의 국제 정치에서 그게 어떻게 통용됩니까? 음. 그러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그 4대 군사 대국인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통치 행위로서 강대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저는 이게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또 중요한. 아니 그리고 평소에 우리도 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들이 여기 뭐 캄보디아에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을 이런 때 일이 해결해야 되는 거 있었다고 아니에요? 한다면은 어떻게 되면 은밀하게. CIA처럼 예. 여야 할 거 없이 뭐 군사적 작전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아, 상황인데 맞아요. 실제 가능하다고 보세요. 만약에 불가능해. 뭐 불가능하지만 쉽진 그런 않겠죠. 이야기들도 저는 우리 꺼내야 때문에. 된다고 꺼내야 봐요. 된다고. 왜냐면은 아. 우리도 이제 강대국처럼 좀 행세 좀 했으면 아니, 좋겠어. 뭐 헬기 국회로도 보냈는데 707. 네, 국회로 보낼 캄보디아 707을 보내는 그냥 글로 보니까. 보내라. 네.
그 캄보디아까지 갈 수 있는 헬기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뜨면 되잖아요. 연료가 그 부족한 거다, 이게 지금. 그래서 네. 항공모함 만들어야 된다니까. 거기까지 가는구나. 아니 그래도 제가 그나마 좀 이 사태의 실마리가 수습이 좀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책임자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지금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박성주 본부장이 오늘 이제 캄보디아로 출국한다고 했는데 네. 이분이 어쨌든 간에 그 경찰 내부에서 굉장히 수사통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강력 사건, 보이스피싱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과거에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잘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성주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상당히 수사통으로 인정 많이 받았고 경험이 많은 분이거든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되게 성품도 온화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치밀하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판단을 잘 해서 상황 파악 잘 해가지고 혼자 힘으로는 못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일단은 네. 상황 파악하고 일단은 캄보디아 정부랑 이 수사 공조 협조 체제 잘 꾸리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더 많은 수사 인력들이나 경찰관들이 가서 또 어떤 다른 조치를 통해서 이들을 구해올지 잘 판단하고 결정하실 거예요. 대단히 유능하신 분입니다. 무조건 빨리. 아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서울 경찰청에 제가 출입 기자일 때 네. 이분이 서울 경찰청의 수사부장이어가지고 좀 뵐 기회가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당시에도 가장 많이 소탕했던 게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어요. 비슷하네요. 그게 예. 있었고 리딩방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번에도 국가수사본부장 출임한 다음에 본인한테도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극화시켜가지고 실제로 이제 광고화해서 이제 내보내기도 했고 그런 분위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 모르는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은 좋아요.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정을 할 때 2015년부터 16년 사이에 성남 중원경찰서장을 하신 분입니다. 당시에도 이제 시장과 그 박성주 그 서장 간에 사실은 아시겠지만 일선 경찰서와 시청이 같이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유관기관이잖아요. 보통적 측면 맞아요. 아시잖아요. 정치권에 있으면 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마주해서 업무에 대한 해결도 논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고 실제로 대통령이 물론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전화하고 부르고 이런 상황은 아니겠죠. 당연히 중간에 경유할 수 있는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서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수사본부장의 승진 임명을 할 때도 대통령의 굉장히 선택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었다. 신뢰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하더라고요. 네. 잘 하실 것 같네요. 좀 덧붙이자면 저는 뭐 수사적 측면에 외교적 측면에 이번에 더 큰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얼르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외교라는 것이. 네. 가서 캄보디아에 갈 때 우리 통일통일 위원장 같은 국회분 그 위원장이 아이고 우리도 뭐 항공모함 띄웁시다. 우리 항공모함 없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 미국 거고. 빌리죠 뭐 그냥. 미국 좀 잠깐, 빌리죠. 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뭐 윤석열 정부 때처럼 뒤로는 어디에 좀 더 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왜 안 했을까 근데. 그러게. 그러니까. 아 근데 하나만 딱 여쭤보면 우리나라 네. 관료 체제의 문제야 그게. 그 코리안 데스크란 표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좀 필립- 바꿨으면 좋겠어. 저도 이름이 좀 약간 식민지 점령군 같은 식민지 점령 느낌이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아. 협력 요소를 좀 살려가지고 그렇죠.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협력관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다양한 네. 이름이 있을 수 있고 갑자기 우리 영화배우 손석구 씨가 출동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 두 번 다 나와. 마동석이 가야지. 손석구는 범죄자였잖아. 맞아요. 마동석이 손석구가 가요. 필리핀의 코리안 데스크로 나와 카지노에. 범죄자잖아. 아니다. 거기 경찰은 나와. 카지노에서는 경찰이고 경찰로 경찰로. 나와. 끈질기게 범죄자로도 나와보고 경찰로도 나와봤으니까 양손에 손석구 알겠네. 파견을 해야 맞네. 되겠다. 손석구 파견해야겠네. 아.